자, 오늘이 4월 21일이죠. 맞습니까? 네. 4월 20일인데, 그 오늘의 강의는 제가 여기 쓴 책이 8권인데, 그 8권 중에서 이것이 진짜 도로 경매다 하는 책입니다, 보면. 이 책 제목을 제가 도로 경매다라고 해놨는데, 도로가 경매가 나온 것을 건축법상 도로가 되느냐 안 되느냐, 또는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느냐 받지 않아야 되느냐, 이 현황 도로를 갖고 건축허가가 나느냐 안 나느냐, 이 내용에 관한 책을 쓴 것이지 도로를 경매로 사서 돈을 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목만 보고 오해하시는 분인데 그런 내용이 아닌 겁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은 맹지에 건축법상 도로를 만드는 법에 대한 책이 여기 있는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보면 이것이 이제 진짜 도로 경매다 했는데, 내용을 보면 파트 1, 2, 3, 4, 5, 6, 7, 8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제일 먼저 파트 1에는 도로에 대한 종류입니다. 며칠 전에 그 국회의원 선거했죠. 이게 많이 당선이 되셨죠, 이번에. 근데 아니 그거야 여러 명 뜻대로 해도 되는 것이니까 상관이 없고, 국회의원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입법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회 환경에 따라서 변화가 되면 옛날에 만들어진 법은 폐지를 시키고 새로운 법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럼 국회의원들이 계속해서 법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을 만들어낼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같은 법을 만들어도 목적에 따라서 똑같은 행동을 해도 상충되기도 해요. 자, 이번에 그 얘기 한번 해보십시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모이지 못하게끔 하죠. 법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예배를 못 보게 하고 여러 명이 못 모이게 했죠. 그런 법이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반대로 종교는 개인의 종교로 해서 종교는 누가 가서 어떤 예배를 드리더라도 방해할 수 없다고 돼 있죠. 그러면 거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 보는 사람들한테다가 종교의 탄압이라고 얘기해야 돼? 코로나법을 지켜야 돼? 어떤 법 지켜야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예배를 보는데 코로나법을 적용하면 불법인 거고, 종교의 자유법을 적용하면 합법인 거야. 제가 이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법은 목적에 따라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행동을 해도 이 법에서 바라보면 잘못된 거고 이 법에서 바라보면 잘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것이라도 법과 법이 충돌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내가 이 법을 적용하면 건축 허가가 나고 건축법상 도로가 되는데, 이 법을 갖다가 적용하게끔 되면 사용승낙도 받아야 되고 건축허가 안 내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셨죠? 그것이 법이다 이런 얘기니까, 오늘 제가 이 도로를 가지고 이 책을 쓰게끔 됐는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일이 있어요. 먼저 제가 원래 옛날에 뭐를 전공했다 그랬죠? 건축 전공했다 그랬죠? 건축을 전공하고 건설회사에서 근무를 했고, 건설회사 나와갖고 개인적으로 건설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주택을 한 10몇 년 동안 몇백 채를 지어봤어요. 그때 도로도 만들어보고 형질정정도 받아보고 농지전용도 받아봤거든요. 그때도 내가 도로를 많이 만들어보고 사용승낙도 받아보고 많이 했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먹고 살고 그것이 직업이니까 그렇게 했지, 지금 지나서 보니까 그렇게 실전했던 것이 어떤다? 강의를 하게끔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래서 제가 경매 강의를 하게끔 되면서 제가 이런 토지 개발이나 건축법이나 이런 상식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도로에 대한 것이 이렇지 않은데 해갖고 제가 공무원한테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해가지고 내가 받아놓은 자료가 10여 년에 걸쳐서 만들어놓은 자료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도로에 관한 것은 어느 누구도 저한테
가르쳐 준 사람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한다? 배울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하면서 실질적으로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어 보고 허가를 받아봤던 실전 사례만 갖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무원은 이 법을 가지고 된기도 하고 어떤 공무원은 똑같은 사항인데 저 법을 갖고 들다 보니까 안 되기도 하더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 건축법상 도로에 관한 것은 OX의 논리가 아니라 담당자의 주관과 상행에 따라서 어떤다?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머릿속에 넣고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보면 파트 2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보십시오. 건축법에서 주택이 있죠. 건축법 주택 있어요 없어요? 있죠. 농지법에 농업인의 주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건축법의 주택하고 농지법의 농업인 주택하고 뭐가 달라요? 그저 농업인 주택은 농업인만 질 수 있는 것이고 건축에 건축은 누구나 질 수 있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농업인의 주택은 농업인이 지었는데 농업진흥지역에도 농업인이면 질 수 있고 농업인이 농지에 그 집을 질 때는 농지 전용 부담금을 감해 주는 것이 이 농지법에는 농업인의 주택이거든요. 근데 허가를 받을 때는 농업인의 주택입니다. 봐서 준공이 나면은 일반 건축물을 가리지 않는 농업인의 주택 올라가지 않고 그냥 주택으로 올라갑니다. 허가를 받을 때는 모르고 허가를 받고 나서 짓고 나면 뭐예요? 일반 주택입니다. 또 보면 세법에 의한 농가주택이라고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이번에? 세법에 의한. 그러면 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 시골에 집을 하나 샀는데 서울에 집이 있는 사람이 아주 시골에 집을 지었어도 화롭게 지었으면은 별장으로 세금을 매겨야죠. 그럼 어떤 사람이 주택을 농가주택으로 집을 지었는데 농가주택으로 봐 별장으로 봐. 그러니까 그거를 세법에서는 또 농가주택이라고 해서 200평 미만의 건물이 5,700만 원 미만일 때는 농가주택으로 본다. 그렇게 됐을 때 또 고양주택 이렇게 해가지고 1가구 2주택이라고 또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않는다. 이러한 부위 다시 말하면 각자의 법에서 각자의 법률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한 걸 이거를 아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사도법에 의한 사도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건축법에 의해서 도로를 만들고 나면은 만들 때는 건축법상 도로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만들어지고 나면 개인 땅으로서 도로를 만들어지면 사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사도 관리장에 의해 도로로 고시된 사도 이렇게 됐는데 건축법에 의해서 보면은 예전에 이 집을 질 때 도로 사용승낙을 받았지 않습니까? 받아놓고서는 사용승낙을 받은 사람이나 사용승낙을 해준 사람이 시간이 지다 보면 바뀔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사용승낙을 받아라 말하고 말썽이 생기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건축법에서 건축 사용승낙을 해줄 때는 고시를 하는 걸로 바뀌게끔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파트 4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 고시를 하기 전에 어떤 땅에 도로로 현황도로를 쓰고 있는데 그 도로를 이용해서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할 때 돈을 사용승낙을 그 땅 주인데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가 문제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걸 정리해 놓은 것이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해놔서 이럴 때는 땅 주인한테 사용승낙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고 이럴 때는 받아야 된다고 정해 놓은 것이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한번 또 보게끔 되는 그걸 적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파트 5 건축법 제44조에 보면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땅에는 건축법상 건물을 짓고자 할 때는 건축법에 의한 도로를 있어야 한다 해놓고 그 밑에 보면 다만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돼 있거든요. 그러면 윗줄을 적용하면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되고 밑에 줄을 적용하면 출입에 지장이 없는 그러지 아니하다 그러는데 언제는 있어야 되고 언제는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언제 담당자가 어떻게 적용하느냐를 그 실전 사례를 적어놓은 것이 파트 5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트 6에 보면 이번에 뭐냐면 민법에 의한 주위토지 통행권 해갖고 개인이 남의 땅을 이용할 때는 막지 못하고 지료를 주면서 쓰게끔 돼 있는 것이 뭐 민법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법에 있는 주위토지 통행권과 건축법상 돈을 주고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든지 또는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하고 뭐가 다른지 그걸 구별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트 7에 보면 내가 도로를 만들 때 내 땅에 뭐가 있다? 내 땅 옆에 국유지나 지방자치단체의 땅이 있는데 그 국유지나 지방자치단체의 땅을 언제는 내가 불화를 받아서 도로를 만들 수 있고 언제는 못 만드는지 그 사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파트 8번이 뭐냐면은 이 내 땅 옆에 도로는 없지만은 구거나 하천이 있을 때 구거나 하천을 가지고 내가 어떤 식으로 도로를 만들 수 있느냐 그 실전 사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책이 지금 만든 지가 제가 보면 한 2년이 돼 가지고 일반 서점에서는 지금 보면 이 책이 지금 구할 수가 없어요. 다 판매가 돼 가지고 혹시 유튜브에서 보시고 이 책을 내가 그러면 한번 구해봐야 되겠다 할 때는 우리 010-4444번에 2069로 문자로 보내면은 제가 2만 원씩에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는데 저도 이제 책이 이게 한 2, 30권 정도만 남아 있고 더 없습니다 보면은 없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은 그렇게 문자를 주시면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식 파트 1 보시겠습니다. 파트 1. 제일 먼저 파트 1에서는 도로의 종류가 있다 그랬죠. 파트 1에 보면 도로법상 도로입니다. 도로법상 도로는 도로법 제2조의 정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도로란 차도, 보도, 자전거 도로, 축도, 터널, 교량, 육교 이런 것이 전부 다 도로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그 밑에 이런 것에 부속물도 도로법에서 적용을 받습니다. 그 부속물이라고 하면은 도로의 부속물이란 주차장, 버스 정류시설, 휴게시설, 시선 유도 표지, 중앙 분리대, 과속 방지 시설 이런 것도 전부 다 도로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이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반드시 보면 도로대장에 올려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16페이지 보시면 도로법 제8조 도로의 종류와 등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땅 주인이 국가가 주인이면 국도고 시가 주인이면 시도고 구가 주인이면 구도고 군이 주인이면 군도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땅은 그 위치를 도로대장에 올려놓고 도로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 너비 종류 이런 것을 제가 만드는 것이 적어놓은 것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경매를 우리가 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땅이 있으면 땅 옆에 중로 3류, 대로 1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표현이 도로의 너비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도로의 넓이를
광로, 대로, 중로, 소로로 네 개로 나누고 이 광로를 1류, 2류, 3류, 4류, 중로 1류, 2류, 3류, 4류 해서 전부 다 도로의 폭에 따라서 16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로의 폭을 여기다 적어놓고 경매정보지에서 감정평가사가 소로 2류에 속한다. 그럼 소로 2류에 속한다. 그러면 이거 몇 미터고 중로 2류에 속한다. 10m에서 20m 정도에 되는 땅이 중로 1위에 속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걸 보시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도로법 시행규칙 제15조 도로관리대장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즉 도로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그 토지는 그 위치를 전부 다 도로대장에 올려놓고 도로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대장에 위치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다 하고 지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시면 도로법 제45조에 보면 도로에 관한 금지 행위에서 이 도로법에 의해서 고시된 도로는 누구든지 막거나 훼손할 수 없고 출입에 장애물을 쌓아놓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도로법으로 다스리고 있는 것이 도로법에 의한 도로입니다. 자, 제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땅 주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서 불특정 다수의 통행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도로법에 의한 도로고 도로뿐만 아니라 터널이나 교량이나 거기에 도로에 관한 부속물도 전부 다 도로법에 의해서 관리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이번엔 무슨 보면 이 19페이지인데 19페이지를 보시기 전에 지금 보면 공간정보의 구조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란 도로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원칙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돼 있는데 원래는 1950년도 12월 달에 지적법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1950년도 12월 달이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디에 가 있을 때예요? 하와이. 뭔 또 하와이, 누가 또 하와이 돼? 50년. 1950년 12월 달. 부산. 예? 부산. 그렇지, 부산. 그럼 1950년도 12월 1일 날에 지적법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우리 국회가 부산에 피난 가서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럼 피난 가서 전쟁 준비해야 돼? 이 지적법 만들어야 돼. 아니 생각해보자 이거야. 지적법 만들어야죠. 아니 저기서 총 쏘고 난리 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아주 전쟁 준비하는 거 그 저기 뭐야 지적법 만들어야 돼? 아니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셔야 되는 게 그럼 지적법을 왜 만들었냐 이게 그때 1950년도 12월 달에 이 지적법 왜 만들었어? 세금. 그렇죠. 국가에 돈이 없다 보니까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무슨 뭐 세금을 걷을 게 재산 갖고 있는 사람 재산세 걷을 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야로 1000평 갖고 있는 사람과 대지로 100평 갖고 있는 사람이 평수에 의해서 똑같이 세금을 매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목을 그 당시에 가서 그 피난 가서 부지런히 지목을 정해가지고 너는 세금을 얼마나 너는 세금을 얼마나 한 것이 이게 뭐야? 지적법이 휴시예요. 지금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자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당시에 공무원들이 지목을 전이다, 탑이다, 뭐 대지다고 결정한 것은 그렇게 쓰라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결정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지목이 공장용지다 그러면 공장만 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장용지에 허물고 창고 지면 창고지. 창고 허물고 주유소 지면 주유소용지고 주유소 다시 허물고 학교 지면 학교용지예요. 다시 말하면 지 목대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
즉 허가를 받아서 결론을 내려서 그 건물을 짓다 보니까 지목이 그렇게 된 겁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보면 한 5, 6년 전에 폐교가 경매로 난 게 있더라고. 근데 너무 좋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거 공투를 하자 하고 몇 명을 하고 내 스타트를 타고 거기 그 양평구 폐교에 내렸어요. 그 자료 딱 주고. 근데 하더니 내리자마자 그거 딱 보더니 교수님 이거 학교 용지 사갖고 어디다 써먹으라고 이걸 우리를 데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는 거 보고 내가 강의를 여태까지 잘못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학교 용지에 주택 지어요 못 지어요? 지죠. 아이 또 뭐 지어지기는 아니 저 지목에 상관없이 짓잖아요. 그 뭐에 상관이 있어? 뭐에 상관이 있냐고. 다시 말하면 지목과는 관계가 용도 지역이라는 거야. 조금 아까 우리 강의하기 전에 어떤 분이 전화 왔죠? 유지라고. 뭐라고? 유지라고 집을 질 수 있느냐고. 제가 답변 뭐라고 했죠? 물이 없으면 아니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목과 관계없이 용도 지역에 관계가 있었더니 생산관리 지역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생산관리 지역에 관한 집을 질 수 있다 없다? 있죠. 아니 생산관리 지역인데 한강 가운데 보면은 토지용계 학연원 때 보면 녹지 지역이거든요. 집 쳐요? 현황 때문에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보고 집을 질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지목과는 관계가 없다 이랬는데 조금 아까 설명했잖아요. 지목이 유지라고 하더라도 무리 없이 생산관리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다면 건축허가 난다. 지목이 대지라고 하더라도 물이 있으면은 물이 흐르고 있다면은 건축허가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용도 지역도 맞아야 되지만 현황도 맞아야 된다. 지목은 어떤다? 관계가 있다 없다? 지목이 무슨 또 관계가 없어. 상황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박정희 정부 때 지목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농지하고 임야하고. 그러니까 농지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지 집을 질 수가 있고, 임야는 산지 전용 받아야지 집을 질 수 있으면, 그러니까 지목에 의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것은 지목이 문제가 있죠. 그럼 우리 총 지목이 28개인데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지목은 용도 지역과 현황이 맞으면 되고, 특별법이 적용되는 것은 그 특별법에 적용된 것까지 다 맞아야 돼. 농지인데 농업진흥지역이야.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야인데 공익용 산지야. 못 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면은 왜? 임야는 임야에 관한 산지관리법이라는 특별법이 적용되고 농지는 농지에 대한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냐 이런 게. 그러니까 지목에 의해서 특별법이 적용되는 것은 농지하고 임야는 지목에 의한 특별법이 적용되는데 그 외에 땅은 지목에 의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것이 없죠. 물론 있긴 있죠. 조금 아까처럼 도로 해갖고 도로법에 적용되는 땅은 건물 못 짓죠. 왜? 도로법이야 특별법으로 거기는 못 짓게끔 아까 막거나 해소할 수 없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즉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지목이 무조건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이 적용되는 지목은 그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고 특별법을 적용받지 않는 일반 지목은 용도 지역과 현황에 따라서 집을 질 수 있기도 하고 못 짓기도 하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래서 보면 제일 먼저 지적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겼었는데 쭉 지내서 맨 먼저는 세무서에서 관리를 하다가 조금 하다 보니까 커져갖고 이게 군청이나 구청에 지적과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적과가 생겨서 했는데 이것이 커지다 보니까 2009년도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지적공사라는 것이 출범합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 지적공사가 출범해서 모든 이 지적도에 관한 것을 지적공사에서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적공사 관리하다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땅을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겼냐면 국토지리정보원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적공사가 생겼을 때는 지적법이 측량수를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고, 국토지리정보원이 생겼을 때는 그 지적법이 다시 측량수를 조사에 관한 법률이 다시 뭐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어떤다? 바뀌게끔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제일 먼저 뭐에서 시작했다? 지적법에서 시작했다. 지적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건 왜 만들었다? 왜 만들었다고? 세금 걷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제일 처음에 만들어 보면 이 지적 공부를 세무서에 두고 관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일 먼저 보면.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군청이나 구청에 지적과가 생기게끔 되고, 이것이 규모가 더 커지다 보니까 지적공사가 생겨서 지적공사에서 대한민국을 관리하게 생기고, 지적공사에 더 크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뭐야? 국토지리정보원이라는 것이 생겨갖고 전부 다를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지적공사와 지적도 모든 것을 다 관리하게끔 됐다니, 순서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적법은 1950년도에 만들어졌고, 측량수로 조사에 관한 법률이 지적법이 2009년도에 변경이 돼서 만들어지고, 이 측량수로 조사에 관한 지적에 관한 법률이 다시 2015년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국토지리정보원이라는 거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국토지리정보원 가면은 우리가 지적도를 가지고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항공사진까지 다 출력해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하게끔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세무서에서 세금을 걷기 위한 지적법이 만들어진 거여서 이제는 20년 전, 30년, 40년 전에 항공사진까지 다 만들어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어떤다? 바뀌게끔 된 겁니다. 이해가셨죠?